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이번 주에도 살아있는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멤버들끼리 톡파원 25시가 시청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기쁘다고 서로 자축하는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번 주에는 시청률이 1% 정도 빠졌습니다. 지난주 3.8% 최고 시청률에서 이번 주는 2.8%로 좀 내려앉았군요.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청률, 고정 시청률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의 궁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됐고, 또 나고야, 후쿠오카 미식 투어로 꾸며졌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찬원 씨는 또 살짝 허당미를 보여주는 그런 매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전부 묶어서 한번 간략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S대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임승희 교수라는 분이 출연을 했고, JTBC의 강지영 아나운서가 출연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 다 외국 유학파기 때문에 외국 궁을 둘러보는데, 외국 역사를 우리가 리뷰하는데 특별 MC로 초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 또 강지영 씨가 바로 옆에 앉아서 얘기를 또박또박 하니까 그 딕션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강지영 씨를 또 칭찬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그 베르사유 궁전이 소개됐습니다. 세계의 궁 중에서 첫 번째 사례로 베르사유 궁전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은 경복궁의 18배, 경복궁도 그 뭐 여러 가지 뭐 경의회로 등등 해서 넓습니다. 경복궁 한번 관광 투어 하려면 넓은데 무려 18배, 방이 2,300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국민들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자존심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콧대가 높아서 영어도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들의 이 콧대는 베르사유 궁전으로부터 나오는 자긍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 베르사유 궁전을 자세히 둘러보니 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귀족들이 사용하던 방이 2,300개, 그 루이 14세 아니면 루이 16세 왕들이 그 사용했던 방을 보니 어마어마합니다. 그 천정벽화하며 그 장식, 금으로 장식된 그 호화로운, 정말 프랑스가 절대 왕국이었던 그런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광경들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절대군주로서 전쟁광이었고 또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이런 유산을 남길 만큼 역동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빚을 많이 남기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죠. 오늘과 같은 저런 유산은 남겨놨지만 어쨌든 그 치하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헐벗고 굶주림의 허덕이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짐은 곧 국가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고, 그만큼 절대 권력을 휘둘렸다는 얘기겠죠. 상징적으로 생겨난 말이지만, 루이 14세가 죽을 때 나는 가지만 국가는 영원하다, 그런 얘기는 남겼다고 그럽니다. 이 왕과 왕비가 거주한 그 궁의 화려함은 말할 수가 없고,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로 유명한 이 16세가 결혼을 하고 이들이 거처했던 그 침실 공간 등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미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또 사생활이 방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식가였고, 베르사유 궁전 내의 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정원이고
호수에서 뱃놀이를 합니다. 또 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는 왕비의 마을이 별도로 지어져 있을 정도로, 고풍나는 왕비의 마을이 별도로 지어져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악명 높은 마리 앙뚜아네트,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죠. 사생활도 방정하지 못하고, 뭐 좀 심한 말을 표하면 요물 같은 그런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설왕설래하지만, 임승희 교수와 이찬원 씨는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는 서사일 가능성이 많다, 즉 부풀려진 얘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역시 정직한 이찬원 씨와 임승희 교수가 입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뮌헨 남부의 아름다운 성을 찾아갔는데 님펜부르크 성이라고 합니다. 님펜부르크 성.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프랑스 역사는 비교적 세계사에서 많이 배웠는데 독일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상세하게 배우질 못해서 독일 그 성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호감이 아니면 호기심이 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찬원 씨도 님펜부르크 성을 남편부르크 성이라고 말하는 오류를 이찬원 씨가 다 저질렀습니다. 님펜부르크 성을 남편부르크 성이라고 발음을 할 정도. 그렇게 해놓고 이찬원 씨도 얼른 긴장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일 성하고 프랑스 성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프랑스 궁전은 화려함의 극치고, 독일 성은 검소하고 실용적인, 역시 독일 국민의 성격과 닮아있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국민의 성격과 닮아있다는 것이, 역사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궁과 성이 어떻게 다른지, 궁은 황제나 왕 부부들이 거처하는 공간이고, 성은 그 왕궁을 지키기 위한 경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궁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또 우리 또 지식도 알게 됐습니다. 역시 실속형이고 검소하다. 또 덴마크 궁전은 가장 유럽에서도 오래된 입헌군주국, 영국과 더불어서 지금도 아직 입헌군주국으로 건재한 그런 왕실인데, 지금 여왕이 50년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80% 지지를 받는 국민 할머니 왕 아르그레테라는 국민 왕이랬는데, 활동이 활발해서 뭐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검소하고 국민과 가까이 있는 그런 왕으로 아마 유명한 것 같습니다. 왕비도 성격에 따라서 그 생활 양식이 다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후쿠오카 맛집 투어, 돈코츠 라멘,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데 약 9,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대중들의 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 필수품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돈코츠 라멘, 후쿠오카에 있는 돈코츠 라멘 집은 1층부터 12층까지가 전부 라면인데,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라면집이 후쿠오카에 있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왜 1인 식당 이렇게 하면 독서실처럼 칸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일본 문화를 수입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명란 요리 전문점이 또 있는데, 저는 명란이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화인가 했더니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좀 잘난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명란 덮밥, 뭐 저는 그게 그렇게 뭐 맛있어 보이지는 어쨌든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츠나베라고 한국식 전골인데, 한국식 전골이 시초가 된 것 같은데 곱창 전골이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곱창 전골을 좀 얼큰하게 해서 먹지만
일본은 그냥 하얀 곱창 전골을 먹는데 일본에서는 이 곱창 전골이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곱창집 아들 이찬원 씨는 무슨 소리? 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곱창집 아들로서 또 이렇게 돌직구를 확 날리는 그런 멘트를 해서 이찬원 씨는 정말 멘트가 진솔하다. 진솔하다. 또 이 막창 전골에 밥까지 비빔죽을 만들거든요. 거긴 비빔밥이 아니고 비빔죽을 만들어서 맥주하고 한 잔 쫙 먹는 그러한 시원함, 그리고 야외 포차까지 이렇게 해서 맛집 투어와 이번 주에는 세계 궁예 붕 투어를 하면서 많은 또 상식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넣어줬습니다. 유익한 프로입니다. 이찬원 씨도 실수할 때가 있고 모르는 것도 있네 하는 그런 귀여움을 준 그런 톡파원 25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